사회자가 힘찬 목소리로 외치자 대연회장의 정적이 깨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이서연님을 소개합니다. 500명의 하객들은 일제히 중앙계단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서는 한우아한 인물이 기품 있게 내려오고 있었다. 서연은 임신 7개월의 몸매를 감싸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위험 있는 모습은 앞줄에서 애인인 최유진의 팔짱을 끼고 그녀를 바라보는 박민준의 창백한 얼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찰나에 마주쳤다. 그 시선 속에서 서연은 남편이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남김없이 전했다. 하지만 이 신의 심판과도 같은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때 서연은 아직 자신의 결혼 생활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고 민준의 거짓말은 곧 지나갈 힘든 시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10월 12일 화요일 아침은 서울 한남동의 호화로운 민준의 저택에서 여느 때와 같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래왔듯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민준이 7시 정각의 식탁에서 마주할 완벽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의 맨발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다. 욕실로 향하면서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애써 외면했다. 35살 녹색 눈동자의 빛을 잃어버린 여자의 모습이 비칠 것이 뻔했다. 임신 7개월의 몸은 그녀를 둔하게 만들었지만 서연은 민준을 깨우지 않고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완벽한 루틴을 익혔다. 남편은 아침 소음을 끔찍이 싫어했고 그의 잠을 조금이라도 방해하면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집을 나서는 빌미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아내로서 또 한 번 실패했다는 자괴감에 빠져야 했다. 민준이 선호하는 시금치를 넣은 흰자 오믈렛을 만들며 계란을 풀던 중 서연은 뱃속 아기의 강한 발길질을 느꼈다. 그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배를 어루만졌다. 안녕, 아가야. 그녀가 속삭였다. 아빠는 내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을 수 있다는 걸 모르셔. 그것은 아들과 매일 아침 나누는 그녀만의 대화였다. 집안의 주인인 남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모든 말과 행동을 계산해야 하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솔직함이었다. 6시 45분. 서연은 안방 욕실에서 샤워기 소리를 들었다. 민준이 일어난 것이다. 이제 정확히 15분 안에 아침 식사를 마치고 그가 설탕 없이 마시는 콜롬비아산 커피를 내리고 통밀 토스트를 그가 완벽하다고 여기는 황금빛으로 굽고 상온에 맞춰둔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준비해야 했다. 침실문이 열리고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차려입은 민준이 나타났다. 맞춤 정장에 머리카락은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뒤로 빗어넘겼고 그의 프랑스 향수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42세의 박민준은 여전히 매력적인 남자였고 자신의 카리스마를 무기처럼 사용할 줄 알았다. 그의 계산된 미소와 완벽한 매너는 재계에서 수많은 문을 열어주었지만 서연은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냉정함을 알고 있었다. 좋은 아침, 여보. 민준이 식탁 상석에 늘 앉던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그는 아내의 눈을 쳐다보지도 잠은 잘 잤는지 묻지도 않았다. 아기가 불편하게 해서 서연이 새벽 2시까지 깨어 있었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접시 옆에 놓인 휴대폰에 쏠려 있었다. 서연은 수천 번 연습한 발레리나처럼 정확하게 아침 식사를 차렸다. 오믈렛은 왼쪽에, 토스트는 오른쪽에, 오렌지 주스는 접시 위쪽에, 커피는 결혼 선물로 받은 하얀 도자기 찻잔에. 좋은 하루 보내요. 그녀가 중얼거렸지만 언제나처럼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민주는 휴대폰을 두드리며 기계적으로 음식을 씹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서연이 기억하는 결혼 초의 미소는 아니었다. 이 미소에는 뭔가 다른,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닌 은밀하고 공모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서연은 속이 울렁거렸지만 임신으로 인한 비이성적인 질투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회사에 뭐 재미있는 일이라도 있어요? 서연이 아무렇지 않은 척 자신의 아침을 차리며 물었다. 민주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중요한 일을 방해받았다는 듯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냥 사업상 일이야. 그가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휴대폰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야. 그의 차가운 말투는 뺨을 맞은 것 같았다. 서연은 경영학을 전공했고 결혼 전에는 유명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지만 민주는 항상 그녀를 비즈니스의 복잡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대했다. 나머지 아침 식사는 침묵 속에서 흘렀다. 민주는 재빨리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서 인사도 없이 문으로 향했다. 서연은 매일 아침처럼 그의 서류 가방을 건네주고 좋은 하루를 기원하기 위해 그를 따라갔다. 아직 행복한 척하던 결혼 초기에 만들어진 의식이었다. 오늘 밤 늦을 거야. 서연이 넥타이를 매만져주자 민준이 말했다. 업무상 저녁 식사가 있어. 누구와 어디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묻지 않았다. 서연은 남편의 잦은 부재에 익숙해져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그 소리는 대리석 현관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몇 분간 그 자리에 서서 배에 손을 얹고 있었다. 뱃속의 아기가 집안을 가득 채운 긴장감을 감지한 듯 불안하게 움직였다. 괜찮아, 아가야. 그녀가 속삭였다.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그건 그녀가 매일 스스로에게 되뇌는 거짓말이었다. 민준의 집은 인테리어 잡지에 실릴 법한 현대 건축의 걸작이었다. 3층 건물에 침실 6개, 욕실 8개, TV쇼에나 나올 법한 주방. 그리고 완벽함을 유지하기 위해 정원사 3명이 필요한 정원까지.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었고 제자리에 있었으며 민준의 직업적 성공을 반영했다. 하지만 서연은 자신의 집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손님처럼. 주방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둔 후 서연은 화초에 물을 주기 위해 민준의 서재로 향했다. 자라고 꽃 피우는 것들을 돌보는 것을 좋아했기에 자원에서 맡은 일이었다. 서재는 민준의 사적인 성역으로 그는 늦게 들어오는 밤이면 중요한 프로젝트를 한다며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다. 물뿌리개에 물을 채우던 중 서연은 책상 위 유선 전화기에 새 메시지가 있다는 표시등이 깜빡이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라면 감히 민준의 메시지를 확인할 엄두도 내지 못했겠지만 그날 아침 보았던 그의 미소에 담긴 무언가가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자기야, 안녕.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관능적인 여성의 목소리에 서연은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어젯밤 잘 잤으면 좋겠어. 자기 생각만 나. 사랑해, 민준 씨. 시간 될 때 전화 줘. 메시지는 민준이 업무 회의 중이라고 했던 전날 밤 11시에 남겨져 있었다. 서연은 악몽이 아니란 걸 확인하려는 듯 메시지를 3번이나 다시 들었다. 목소리는 익숙했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감히 자기 집에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남기는 이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언제부터 민준에게 자기야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는 애인이 있었던 걸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녀는 서재의 가죽 소파에 주저앉아야 했다. 아기가 엄마의 고통을 느낀 듯 세게 발길질했다. 서연은 배를 감싸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몇 달 동안 의심해왔던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지난 6개월간 민준의 밤늦은 귀가는 잦아졌다. 변명은 더 정교해졌다. 해외 고객과의 저녁 식사, 아주 늦게 끝나는 회의, 갑자기 생긴 출장. 서연은 임신으로 인한 편집증이라 믿고 싶었지만 이제 그녀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손에 쥐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더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집에 도착한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했고 민준이 늦게까지 일한다고 했던 날짜의 비싼 레스토랑에서 결제된 내역을 발견했다. 자신을 위한 선물이 아니었던 보석 가게, 구매 내역도 있었다. 그가 사무실에 있었다고 주장했던 주말 동안 고급 호텔 예약 기록도 있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서연은 남편의 마음을 훔친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다. 그녀는 민준의 사무실에 전화하기로 했다. 그가 업무 시간에 방해받는 것을 싫어한다고 늘 말했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던 일이었다. MJ 그룹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화를 받은 목소리는 자동응답기 메시지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민준 대표님을 찾고 있는데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대표님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저는 그의 이미지 컨설턴트인 최유진입니다. 메시지를 남겨드릴까요? 목소리는 전문가다웠지만 서연은 마치 유진이 민준을 방해로부터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즐기는 듯한 만족감을 감지했다. 저는 그의 아내입니다. 서연은 이 말이 대화의 분위기를 바꾸길 바라며 말했다. 수화기 너머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 사모님.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멀어졌다. 전화하셨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연락하실 겁니다.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전화는 끊겼다. 서연은 전화기를 손에 든 채 마침내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다. 남편에게 애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애인이 그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루 8시간 동안 그와 함께 있을 수 있었고 명백히 아내인 자신보다 민준의 일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최유진. 서연은 민준의 전화통화에서 그 이름을 몇 번 들어본 것을 기억했다. 항상 업무적인 맥락에서였다. 그녀는 아마도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 6개월 전 훌륭한 추천서와 마케팅 학위를 가지고 회사에 입사했다. 민준은 그녀를 유망한 직원,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해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현대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더 젊은 색상과 현대적인 컷의 옷을 입기 시작한 민준의 옷차림 변화. 예전에는 너무 시끄럽다고 여겼을 법한 트렌디한 레스토랑에 자주 가는 것. 수년간 어떤 신체 활동도 거부한 후 갑자기 헬스클럽에 등록한 것. 민준은 유진이 원하는 남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서연은 특히 임신으로 몸이 변하고 사회생활에 제약이 생긴 지금 그 변화의 장애물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서연은 민준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11시 30분이 되어서야 차고에서 그의 차 소리가 들렸다. 그는 아마도 아내가 잠들어 있기를 바라며 조용히 집으로 들어왔지만 서연은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업무 만찬은 어땠어요? 그녀가 아무렇지 않은 톤을 유지하려 했으며 물었다. 민준은 살짝 놀랐다. 좋았어. 늘 그렇듯 길고 지루했지. 그는 대화를 피하려는 듯 계단으로 향했다. 누구랑 저녁 먹었는데요? 서연이 캐물었다. 마케팅팀이랑. 다음 분기 전략 검토했어. 거짓말이 그의 입에서 너무나 쉽게 흘러나와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서연은 지난 몇 달 동안 그가 얼마나 많이 그런 자연스러움으로 거짓말을 했을지 궁금했다. 유진 씨도 거기 있었어요? 질문은 서연이 맞기도 전에 튀어나왔다. 민주는 첫 번째 계단에서 멈춰 섰다. 왜 유진 씨를 물어봐? 그의 목소리에는 서연의 모든 의심을 확신시켜주는 방어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그냥 궁금해서요. 오늘 당신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그녀가 받더라고요. 당신을 무척 보호하는 것 같던데요. 서연은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유진 씨는 아주 프로페셔널해. 자기 일을 잘할 뿐이야. 민주는 계단을 2칸 더 올랐다. 당신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의사가 잠을 더 자야 한다고 했잖아. 임신을 핑계로 어려운 대화를 피하는 것은 민준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서연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민준 씨,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내일 하자. 그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피곤해. 그는 계단을 올라가 곧장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서연은 샤워 소리를 들으며 민준이 다른 여자의 향수를 씻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거실에 앉아 뱃속에서 불안하게 움직이는 아기를 느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동안 배를 어루만졌다. 미안해, 아가야. 그녀가 속삭였다. 엄마는 아빠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몰랐어. 전화 통화 후 며칠은 확인된 의심과 조용한 고통의 안개 속에서 지나갔다. 서연은 자신의 집에서 탐정처럼 행동하며 이미 알고 있지만 완벽하게 기록해둘 필요가 있는 배신의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민준이 출근하고 나면 그녀는 남편의 소지품에서 최유진의 흔적을 찾기 위해 꼼꼼하게 그의 물건들을 살폈다. 금요일 아침 드라이 클리닝을 보내기 위해 민준의 옷장을 정리하던 서연은 배를 한데 얻어맞은 듯한 충격적인 발견을 했다. 그의 정장들 뒤에 숨겨져 투명한 비닐 커버에 쌓인 채
완전히 새로운 턱시도가 걸려 있었다. 민준이 가장 중요한 행사에만 입는 이탈리아 브랜드 제품으로 검은색 실크에 세틴 디테일이 더해져 아마도 많은 가정이 한 달에 버는 것보다 더 비쌀 것이었다. 서연은 옷감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아직 태그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주머니에서 발견한 영수증의 구매 날짜는 지난 화요일 민준이 업무회의로 지쳐 늦게 귀가했다고 거짓말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턱시도 옆에는 흠없는 흰 셔츠,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금 커프스 단추, 거울처럼 빛나는 에나멜 구두가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한 것은 민준의 화장대 서랍에서 작은 네이비색 벨벳 상자를 발견했을 때였다. 안에는 수제 나비 넥타이가 놓여 있었는데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우아한 자수가 새겨져 있었다. 이니셜은 AM이 다른 이니셜과 얽혀 있었는데 서연은 즉시 알아보지 못했다. 자수를 자세히 보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글자가 선명해졌다. AMIRP, 박민준과 최유진. 마치 커플인 것처럼, 그녀가 그의 진정한 파트너인 것처럼 그들의 이니셜이 얽혀 있었다. 나비 넥타이가 그녀의 떨리는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서연은 다리가 그녀를 지탱할 수 없어 침대에 앉아야 했다. 뱃속의 아기는 그녀의 고통을 감지한 듯 마치 안에서 그녀를 위로하려는 듯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는 어떤 공식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었고 그 행사는 새 옷을 사고 맞춤형 넥타이를 주문할 만큼 중요한 행사였다. 그리고 서연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민준이 그녀 없이 우아한 행사에 참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수십 개의 자선 갈라, 기업 만찬, 그리고 한국 상류사회의 축하 행사에서 그들은 완벽한 커플이었다. 하지만 이제 민주는 분명 다른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는 유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날 남은 시간을 자신이 발견한 것의 규모를 처리하려고 애쓰며 충격 상태로 보냈다. 남편은 애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공개적으로 사교계에 소개할 계획인 것 같았다. 그 굴욕은 완전하고 최종적일 것이었다. 그날 밤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나비 넥타이를 손에 들고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문에서 그녀를 보고 멈춰 섰고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동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마침내 물었다. 그가 수놓인 이니셜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넥타이를 들어 올렸다. 민주는 등 뒤로 문을 닫고 계산된 느린 동작으로 재킷을 벗었다. 마치 변명을 생각해낼 시간을 벌려는 듯했다. 넥타이잖아. 그가 마침내 서연을 깊이 자극하는 거만한 말투로 말했다. 날 바보로 알지 말아요, 민준 씨. 새 턱시도는 어떤 행사를 위한 거죠? 그리고 왜 유진 씨의 이니셜이 당신 것과 함께 수놓여 있는 거죠?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고통으로 떨렸다. 민주는 마치 변덕스러운 아이를 다루는 것처럼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당신은 임신해서 너무 예민해. 존재하지도 않는 걸 보고 있는 거야. 그는 바로 다가가 위스키를 따랐다. 말하는 동안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 넥타이는 회사 선물이야. 유진 씨가 임원진을 위해 여러 액세서리 구매를 조율했어. 서류에 그녀의 이름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것은 너무나 정교하고 차가운 거짓말이어서 서연은 메스꺼움을 느꼈다. 당신 말은 화요일에 산 새 턱시도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나비 넥타이에 우연히 그녀의 이니셜이 당신 것과 함께 수놓여 있다는 건가요? 그녀가 임신 때문에 힘겹게 의자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내 옷차림 결정에 대해 설명할 필요는 없어. 민준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내 옷을 뒤질 시간이 있다면 아기 맞을 준비에나 집중하는 게 어때? 그의 대답의 냉정함은 뺨을 맞은 것 같았다. 서연은 눈물이 눈에 고이는 것을 느꼈지만 그 앞에서 우는 것을 거부했다. 민준 씨, 당신이 유진 씨와 바람 피우는 거 알아요. 자동응답기에서 그녀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신용카드 내역도 봤고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아요. 잠시 민준의 표정에 변화가 일었다. 그의 방어막이 약해지고 서연은 그의 눈에서 죄책감의 성광을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가면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전에 한순간에 불과했다. 당신 망상에 빠졌어.
그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켜며 말했다. 임신이 당신을 편집증적으로 만들었어. 불안장애 약에 대해 의사와 상담해보는 게 좋을 거야. 서연은 넥타이를 손에 든 채 그에게 다가갔다. 내 눈을 보고 최유진과 바람 피우지 않는다고 말해봐요. 민주는 눈도 깜박이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최유진과 바람 피우지 않아. 거짓말은 무서운 용이함으로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서연은 그 순간 남편이 눈을 마주치고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이건 설명해봐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회사 소셜 미디어에서 찾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지난주 기업 만찬에서 찍은 민준과 유진의 사진이었는데 그는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둘은 완벽한 커플처럼 웃고 있었다. 사진 설명에는 우리 MJ그룹의 박민준 대표님과 뛰어난 이미지, 컨설턴트 최유진님, 연례 전략 파트너 만찬에서라고 적혀 있었다. 민주는 동요하지 않고 사진을 보았다. 업무 사진이야. 유진 씨는 매우 프로페셔널하고 기업 행사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잘 알아. 프로페셔널? 그녀가 당신을 보는 방식이 프로페셔널한가요? 그녀의 손이 당신 가슴에 놓여 있는 방식이 프로페셔널해요. 그녀는 며칠 동안 분석해온 세부 사항을 보여주기 위해 이미지를 확대했다. 당신 집착하고 있어. 민준이 그녀의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이건 병이야, 서연아. 당신 도움이 필요해. 대화는 집 전화벨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서연은 아마도 수화기 너머에서 유진의 목소리를 들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달려가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김지혜 교수. 서연이 몇 달 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였다. 서연아, 나 김지혜야. 잠깐 통화할 시간 있니? 그녀의 옛 대학 교수의 따뜻한 목소리는 즉시 그녀를 진정시켰다. 교수님, 정말 놀랐어요. 서연은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 민준에게서 멀어졌다. 그는 전화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했다. 서연아,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해 너와 이야기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내일 오후에 내 연구실로 와줄 수 있겠니? 너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관한 거야. 서연은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고 약속을 수락했다. 그녀는 집을 나가고 민준의 거짓말에서 벗어나고 자신을 존중과 애정으로 대해주는 누군가와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깊은 숨소리를 들으며 깨어 있었다. 그는 잠을 설치게 할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듯했다. 새벽 2시 민준의 휴대폰이 침대 옆 탁자에서 진동했다. 서연은 감히 만지지 못하고 쳐다보기만 했지만 메시지가 유진에게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내일 갈라. 행사 세부사항 확인했어. 사랑해. 서연의 심장이 조금 더 부서졌다. 남편에게는 애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애인이 그녀는 전혀 모르는 갈라에 그와 동행할 것이었다. 민주는 그녀를 완전히 대체하고 있었고 그녀가 상상도 못할 잔인함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서연은 몇 달 만에 느껴보지 못한 결심을 하고 잠에서 깼다. 그녀는 임신한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드레스를 신중하게 골라 입었.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화장을 하고 대학에 있는 김지혜 교수의 연구실로 향했다. 지혜의 연구실은 서연이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책으로 가득 찬 벽, 졸업생들의 사진, 그리고 항상 그녀를 안정시켜 주었던 갓 때린 커피 향. 김지혜 교수는 교육과 사회사업에 평생을 바친 60대 여성으로 대학 시절 서연의 멘토였다. 서연아, 정말 빛이 나는구나. 지혜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다. 임신이 아주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교수님. 힘든 시기였지만 아기는 축복이에요. 서연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안전한 곳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서연아, 아주 특별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지혜는 책상 뒤에 앉아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알다시피 나는 위험에 처한 임산부들을 돕는 희망의 빛 재단의 이사장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단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참여한 적은 없었다. 몇 주 전 우리 수혜자 중 한 명이 임신 기간 동안 자신을 엄청나게 도와준 한 여성에 대해 이야기해줬어.
매주 수요일 오후에 시립병원을 방문해서 아기 용품을 가져다 주고 예비 엄마들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두려워할 때 위로해주는 여자였지. 지혜는 잠시 멈추고 미소 지었다. 그 여자가 바로 너였어, 서연아. 서연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녀는 매주 수요일 오후에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기부물품을 전달하고 자원이 없는 임산부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해왔다. 민준에게는 비밀로 한 일이었다. 그가 시간 낭비라고 여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누군가 제 이름을 언급했는지는 몰랐어요. 서연이 갑자기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언급만 한 게 아니야, 서연아. 5명의 다른 여성이 너에 대해 말해줬어. 우아한 임산부가 희망을 주고 존엄하게 대해주었다고 묘사했지. 조금 조사해보니 그게 너라는 걸 확인했어. 지혜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서연아, 네가 해온 일은 바로 우리 재단이 추구하는 가치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야. 우리 팀의 공식적인 일원이 되어주길 제안하고 싶어. 서연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자신의 집에서 완전히 투명 인간처럼 느껴지던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노력을 알아주고 그녀의 기여를 가치 있게 여겨준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지혜가 말을 이었다. 재단에서 연례기금 모금, 갈라를 개최하고 있어. 기업인, 정치인, 그리고 유명 인사들이 참석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지. 올해는 뭔가 다른 것을 하고 싶어. 진정으로 우리의 가치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거든. 서연은 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 상상도 못한 채 주의 깊게 들었다. 서연아, 우리는 너를 우리 연례 갈라의 귀빈으로 지명하고 싶어. 네가 우리 수혜자들과 함께 해온 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면 해. 지혜는 활짝 웃었다. 갈라는 다음 주 토요일 밤 신라호텔에서 열려. 우리의 특별 손님이 되어주겠니? 서연은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갈라. 다음 주 토요일. 정확히 민준이 유진과 함께 갈라에 참석할 계획을 세운 날이었다. 우주가 그녀에게 존엄성을 되찾을 완벽한 기회를 주고 있었다. 교수님, 영광입니다. 서연이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완벽해. 그리고 서연아, 동반자가 필요하다면 내가 생각해둔 사람이 있어. 강태우 기억하니? 헌법학 수업에서 내 동기였잖아. 지금은 부장판사이고 우리 재단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 중 한 명이야. 우리가 너를 기리기로 했다고 말했더니 그가 즉시 너와 동행하겠다고 제안했어. 서연은 태우를 완벽하게 기억했다.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으로 항상 그녀를 존중과 감탄으로 대했던 정직하고 명석한 남자였다. 민준과 결혼한 후 연락이 끊겼지만 항상 그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태우 씨가 동행해준다면 정말 좋겠어요. 서연은 완벽한 계획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그날 밤 서연은 몇 달 만에 느껴보지 못한 에너지로 집에 돌아왔다. 민준은 서재에서 낮은 목소리로 통화 중이었다. 서연은 대화의 단편들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고른 빨간 드레스, 그 자리에 완벽할 거야. 모두가 우리를 쳐다보게 될걸. 민준이 전화를 끊고 서재에서 나왔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녁을 준비하는 서연을 부엌에서 발견했다. 기분 좋아 보이네? 민준이 그녀의 좋은 기분에 놀란 듯 말했다. 아주 생산적인 하루를 보냈어요. 서연은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대답했다. 저녁 식사 중에 민준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런데 다음 주 토요일에 업무 행사가 있어. 회사가 후원하는 지루한 자선갈라야. 아주 늦게 끝날 거고 아마 꽤 지겨울 거야. 당신 상태에는 즐길 만한 게 아니지. 서연은 평온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 걱정하지 말아요. 그날 밤 뭔가 재미있는 할 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민주는 그녀가 동행을 고집하지 않는 것에 안도하는 듯했다. 좋아. 유진 씨가 회사 홍보를 담당하기 위해 나와 함께 갈 거야. 이런 종류의 행사에서 우리가 전문적인 존재감을 보이는 게 중요해. 물론이죠. 서연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유진 씨는 자기 일에 매우 헌신적인 것 같네요. 그날 밤 민준이 깊이 잠든 동안 서연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희망의 빛 재단 갈라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다. 그것은
정확히 민준이 유진과 함께 참석할 계획이었던 바로 그 행사였다. 그의 회사는 주요 후원사 명단에 올라 있었고 서연은 민준이 결코 잊지 못할 놀라움을 겪게 될 것임을 알았다. 새벽 3시 서연의 휴대폰이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로 진동했다. 서연 씨, 저 강태우입니다. 교수님께 번호를 받았어요. 토요일 갈라에서 동행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런 특별한 밤에 당신 곁에 있게 되어 영광일 겁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메시지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40대의 태우는 서연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 관자놀이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그에게 기품 있는 분위기를 더했고 미소는 정직함을 발산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미소 지으며 배를 어루만졌다. 아가야. 그녀가 아기에게 속삭였다. 엄마는 존엄성을 되찾을 거고 아빠는 거짓말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걸 배우게 될 거야. 김지혜 교수와의 만남 이후 며칠은 서연에게 기묘한 이중성 속에서 흘러갔다. 한편으로는 민준이 기대하는 가정의 일상을 유지했다. 완벽한 아침 식사, 흠없는 집, 그가 퇴근할 때 짓는 억지 미소, 다른 한편으로는 토요일 갈라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힘입어 비밀스럽고 강력한 에너지가 그녀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수요일 아침, 서연은 갈라 전의 마지막으로 종합병원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김 교수에게 그녀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그녀의 운명을 바꾼 여성들을 보고 싶었다. 그녀는 편안한 네이비색 인부복을 입고 지난 6개월 동안 그녀의 정서적 피난처가 되었던 시립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종합병원은 70년대에 지어진 붉은 벽돌 건물로 서연이 산전 관리를 받는 고급 개인 병원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복도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났고 대기실은 지친 얼굴에 생존의 역사를 짊어진 여성들로 항상 붐볐다. 민준이라면 우울하다고 여길, 절대 발을 들여놓지 않을 그런 장소였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 병원은 결혼 생활에서 잃어버린 무언가, 즉 다른 사람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용함의 가능성을 상징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 그녀는 아기, 용품, 기저귀, 젖병, 지역 시장에서 산손뜨개, 담요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도착했다. 하지만 물질적인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비 엄마들 옆에 앉아 그들의 두려움을 들어주고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그날 아침 서연은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미나를 만났다. 그녀는 아기 아버지의 지원 없이 제한된 경제적 자원으로 첫 아이를 기다리는 19세의 젊은 여성이었다. 서연은 3개월 전 미나가 임산부 비타민을 살 돈이 없어 울고 있을 때 그녀를 처음 만났다. 서연 씨, 미나는 8개월 된 배 때문에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움직임이 힘겨워 보였다. 오늘 오실 줄 몰랐어요. 수요일에만 오시는 줄 알았는데. 서연은 젊은 여성을 다정하게 안아주었다.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 곧 아기가 태어날 거라 자주 오지 못할 것 같아서.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었다. 실제로는 갈라 이후 그녀의 삶이 아직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서연 씨,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미나가 서연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제 아기는 제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엄마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미나의 말은 서연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의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강하고 회복력 있는 여성들과의 이러한 대화는 그녀 자신의 가치를 상기시켜 주었다. 미나야, 너는 항상 내 안에 그 힘을 가지고 있었어. 나는 단지 내가 그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줬을 뿐이야. 서연은 다음 1시간 동안 병원의 다른 여성들을 방문했다. 남편이 실직한 후 5째 아이를 기다리는 35세의 지영이 있었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부모에게서 집에서 쫓겨난 17세의 미성년자도 있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임신했지만 임신성 당뇨병이 생겨 의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정서적 지원이 필요했던 40세의 여성도 있었다. 이 여성들 각각은 투쟁, 생존, 그리고 뱃속의 아기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경제적 상황 때문이 아니라 모성이라는 보편적인 경험과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데려오는데 따르는 취약성 때문이었다. 그날 아침 서연이 병원을 떠날 때 그녀는 추억 이상의 것을 가지고 갔다. 그녀는 박민준의 아내라는 정체성을 넘어 자신의 목적을 찾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갔다. 이 여성들은 그녀를 성공한 사업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강점을 축하해주는 한 여성, 서연으로 보았다. 목요일 아침, 서연은 강태우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따뜻하고 지적이며 대학 시절 항상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그 차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 씨, 방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교수님께서 갈라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번호를 주셨어요. 태우는 적절한 격식을 차려 말했지만 서연은 그의 어조에서 진정한 애정을 감지할 수 있었다. 전혀 방해되지 않아요, 태우 씨. 몇 년 만에 연락이다. 정말 기뻐요. 서연은 아침 햇살을 즐기며 집정원에 앉아 통화했다. 서연 씨, 교수님께서 당신이 병원에서 해온 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당신은 항상 우리 세대에서 가장 동정심 많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태우는 잠시 멈췄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모금 캠페인을 조직했는지 기억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언제나 시간을 내어 과외를 해주었고요. 서연은 목적과 진정한 관계로 가득 찼던 그 시절을 회상하며 미소 지었다. 대학 때는 우리가 너무 이상주의자였죠. 그렇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당신은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어요. 태우가 대답했다. 그래서 당신이 이 갈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교수님께서 당신이 도왔던 여성들 중 일부가 그날 밤 참석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직접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해요. 병원의 여성들이 갈라에 참석할 것이라는 생각에 서연은 몇 년 만에 느껴보지 못한 감동으로 가득 찼다. 민준과 유진 앞에서 존엄성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것이었다. 태우 씨,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연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솔직해지기로 결심했다. 제 결혼 생활이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남편은 제가 자원봉사를 해왔다는 사실도 모르고 제가 갈라에서 상을 받는다는 사실은 더더욱 몰라요. 태우가 대답하기 전에 수화기 너머로 이해심 있는 침묵이 흘렀다. 서연 씨, 저에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저는 당신의 친구로서 여기 있고 제 유일한 관심사는 그날 밤 당신이 편안하고 지지받는다고 느끼는 것뿐이에요. 가장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서연이 슬픔과 만족감이 뒤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제 남편 회사가 그 갈라의 주요 후원사 중 하나예요. 그도 그날 밤 거기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함께는 아니죠. 태우는 잠시 침묵하며 정보를 처리했다. 판사로서 그는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을 다루는 데 익숙했다. 서연 씨, 그날 밤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면 그냥 말씀만 하세요. 제 최우선 순위는 당신이 안전하고 존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태우 씨, 그냥 당신답게 있어주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서연은 캐묻지 않고 자신을 지지해 주려는 이 남성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태우가 통화를 마치기 전에 말했다. 교수님께서 갈라에 언론 취재가 있을 거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사교계 잡지, 지역신문, 일부 방송국이요. 당신의 공로는 공개될 겁니다. 서연 씨. 그럴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정원에 앉아 태우의 말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다. 언론 취재는 그녀의 승리의 순간이 기록될 것이라는 의미였지만 또한 민준의 굴욕 역시 똑같이 공개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수치를 즐겁게 예상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더 강한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의 거짓말과 배신으로 이 상황을 자초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금요일 아침 서연은 갈라를 위한 특별한 드레스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옷장에 있는 드레스는 모두 민준과 동행했던 행사, 완벽하고 조용한 아내 역할을 했던 행사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입을 수 없었다. 이 밤을 위해서는 그녀가 되어가고 있는 여성을 대표하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녀는 평소 정장을 구입하던 청담동의 명품 부티크 거리로 차를 몰았다. 하지만 항상 쇼핑하던 보수적인 가게 대신 서연은 우아하고 현대적인 임산부를 위한 패션을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부티크에 들어갔다. 부티크 주인은 이자벨이라는 프랑스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많은 설명 없이도 서연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즉시 이해했다. 마담, 당신을 강하게 느끼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하시군요. 그렇죠? 이자벨이 아는 채아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정확해요. 서연이 대답했다. 여성인 것이 자랑스럽고 엄마인 것이 자랑스럽고 나 자신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해주는 드레스가 필요해요. 이자벨은 부티크 뒤편으로 사라졌다가 서연이 숨을 멈추게 하는 드레스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것은 마치 자체적으로 빛나는 듯한 깊은 톤의 붉은 실크 드레스였다. 컷은 우아하고 세련되었으며 절제되면서도 맵시 있는 네크라인, 팔의 우아함을 강조하는 칠부 소매, 그리고 임신한 몸을 숨기려 하기보다는 축하하는 실루엣을 가지고 있었다. 이 드레스는 모성이 여성성의 가장 강력한 상태라고 믿는 이탈리아 디자이너가 디자인했어요. 이자벨이 서연이 드레스를 입어보는 동안 설명했다. 그녀는 임신한 여성이 미래를 품고 있으며 그것은 숨길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라고 말해요. 서연이 거울을 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여성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여성은 어깨를 펴고 턱을 들고 있었으며 몇 달 동안 사라졌던 눈빛이 빛나고 있었다. 붉은 드레스는 그녀의 임신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녀를 더 강력한 버전의 자신으로 변화시켰다. 완벽해요. 서연이 경외심에 찬 손길로 옷감을 만지며 속삭였다. 이자벨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마담, 이 드레스는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여성이 올바른 드레스를 찾으면 단지 다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느껴지죠. 그리고 여성이 강력하다고 느낄 때 전 세계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서연은 편안함을 해치지 않으면서 키를 더 커 보이게 할 누드톤의 적당한 굽의 구두와 전체적인 룩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작은 금색 클러치와 함께 드레스를 구입했다. 그녀는 또한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진주 귀걸이를 샀다. 민주는 결코 가치를 두지 않았지만 그녀 가족 여성들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보석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구매한 물건들을 게스트룸 옷장에 숨겼다. 민주는 서재에서 유진과 통화하며 그들의 멋진 밤을 위한 세부 사항을 계획하고 있었다. 서연은 대화의 단편들, 도착 시간 조율, 예약된 테이블, 민준이 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소개 등을 들을 수 있었다. 내일은 완벽할 거야. 민준이 유진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의 밤이 될 거야, 자기야. 도시의 모든 상류층이 거기 있을 거고 마침내 우리가 공개적으로 함께할 수 있을 거야. 서연은 게스트룸의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다. 민준이 한 가지는 옳았다. 내일은 완벽한 밤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상상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었다. 토요일은 맑은 하늘과 우주의 축복처럼 느껴지는 밝은 햇살과 함께 밝았다. 서연은 몇 달 만에 가장 평온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민주는 이미 일어나 유진과의 화려한 공개 데뷔가 될 것이라고 믿는 준비를 위해 욕실에 있었다. 아침 식사 동안 민주는 계획된 밤에 대한 흥분으로 평소와 달리 말이 많았다. 이 갈라는 회사에 매우 중요할 거야. 그가 서연이 늘 먹던 오믈렛을 차려주는 동안 말했다. 많은 새로운 인맥, 사업 기회, 언론 보도가 있을 거야. 유진 씨가 우리가 좋은 미디어 노출을 확보하도록 정말 열심히 일했어. 정말 특별한 밤이 되겠네요. 서연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특별하긴 했다. 다만 민준이 예상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분명 내 평생 기억에 남을 밤이 될 거야. 민준은 커피를 마시고 일어섰다. 아마 아주 늦게 들어올 테니 깨어서 기다리지 마. 걱정 말아요. 서연이 식탁을 치우며 말했다. 나도 오늘 밤 계획이 있어요.
민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계획, 무슨 계획? 별거 아니에요. 영화를 보거나 편안한 목욕을 하거나 제 상태에 맞는 조용한 것들이요. 서연은 순진하게 미소 지었다. 민주는 그 대답에 만족하는 듯 했다. 좋아, 쉬는 게 중요해. 그는 다가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결혼 생활에서 진정한 친밀함을 대체해버린 기계적인 제스처였다. 내일 봐. 민준이 출근한 후 서연은 비밀스러운 준비를 시작했다. 아로마 소금으로 긴 목욕을 했고 상쾌함을 느끼게 해주는 얼굴팩을 했으며 얼굴을 완벽하게 감싸는 우아한 스타일로 머리를 손질하는 데 시간을 들였다. 오후 4시 태우가 6시 30분에 데리러 오겠다고 확인 전화를 했다. 서연 씨, 긴장돼요?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상하게도 아니요. 서연은 자신의 대답의 솔직함에 스스로 놀라며 대답했다. 오늘 밤이 뭔가 새롭고 더 나은 것의 시작처럼 느껴져요. 바로 그렇게 느껴야 해요. 태우가 말했다. 서연 씨, 오늘 밤 당신과 동행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당신의 친구로서뿐만 아니라 당신이 되어온 여성상을 깊이 존경하는 사람으로서요. 오후 6시 서연은 붉은 드레스를 입고 전신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보았다. 거울에 비친 여성은 강하고 위험 있으며 빛났다.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을 타인에 대한 연민으로 바꾸기로 선택한 여성이었다. 배신당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재건할 힘을 찾은 여성이었다. 6시 30분 정각에 초인종이 울리자 서연은 금색 클러치를 들고 할머니의 진주 귀걸이를 착용하고 지난 몇 년 동안 그녀의 감정적 감옥이었던 집의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태우는 흠없는 턱시도를 입고 우아한 검은색 차 옆에 서 있었다. 그 모습은 기품 있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그가 서연을 보았을 때 그의 표정은 진정한 감탄으로 바뀌었다. 서연 씨, 그가 현관 계단을 내려오는 그녀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군요. 고마워요, 태우 씨.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서연이 그의 팔을 잡으며 대답했다. 차가 신라 호텔로 향하는 동안 서연은 몇 킬로미터가 그들을 갈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미래로 이끌고 있다고 느꼈다. 몇 시간 후 민주는 자신이 몇 년 동안 과소평가했던 여성이 실제로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더 가치 있으며 더 존경받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었다. 준비됐어요? 태우가 호텔에 가까워지면서 물었다. 서연은 기대감에 차 움직이는 듯한 뱃속의 아기를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다. 준비되고도 남았어요. 신라 호텔은 도시의 밤하늘을 배경으로 장엄하게 솟아있었고 창문은 어둠 속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났다. 사진기자들의 플래시가 현관에서 간헐적으로 터졌고 보도에서 로비의 유리문까지 레드 카펫이 깔려 있었다. 발레 파킹 직원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차례로 도착하는 고급 차량을 처리했고 한국 사회의 가장 저명한 손님들을 내려주었다. 박민주는 저녁 7시 45분에 호텔에 도착했다. 막 세차한 그의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는 인공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다. 조수석에 앉은 최유진은 마지막으로 화장을 고치며 MJ그룹의 기업 색상과 대조를 이루기 위해 특별히 고른 네이비색 드레스에 넥라인을 조정했다. 머리는 세련된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고 고급 부치크에서 빌린 보석을 착용하여 성공한 사업가의 이상적인 동반자 이미지를 완벽하게 연출했다. 우리의 멋진 밤을 보낼 준비됐어? 민준이 차에서 내리기 전에 유진의 손을 꽉 잡으며 물었다. 그의 미소는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남자의 미소, 즉 집안에 임신한 아내에서 대중 앞에 화려한 애인으로의 전환을 완벽하게 조율했다고 생각하는 남자의 미소였다. 준비되고도 남았죠. 유진이 손을 마주 잡으며 대답했다. 오늘 밤 모두가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커플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녀의 눈은 야망으로 빛났고 사교계 잡지에 실릴 사진, 맺게 될 중요한 인맥, 박민준의 팔짱을 끼고 얻게 될 사회적 지위를 이미 상상하고 있었다. 그들이 차에서 내리자 카메라 플래시가 즉시 터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사전에 일부 사교계 기자들에게 자신의 참석을 알려 유진과의 등장이 제대로 기록되도록 했다. 그들은 레드 카펫을 천천히 걸으며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했다. 민주는 완벽하게 맞는 새 턱시도를 입었고 유진은 몇 주 동안 거울 앞에서 연습한 계산된 미소를 지었다. 박 대표님, 한 사교계 잡지 기자가 소리쳤다. 오늘 밤 매력적인 동반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최유진 씨입니다. 우리 회사의 뛰어난 이미지 컨설턴트죠. 민준이 자랑스럽게 대답하며 유진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 그들의 관계가 업무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방식이었다. 오늘 밤 사모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다른 기자가 물었다. 민주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유진은 그의 몸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제 아내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서 임신 중에는 긴 행사를 피하는 편입니다. 기자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몇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눈빛을 교환했다. 한국 상류 사회에서는 유력한 남성들이 아내를 집에 조용히 남겨두고 애인과 함께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민준과 유진은 눈부신 우아함의 무대로 변모한 호텔의 대연회장으로 들어섰다. 테이블은 하얀 실크 식탁보로 덮여 있었고 한 달치 가족 수입보다 비싼 흰 장미와 난초 꽃꽂이로 장식되어 있었다. 500명의 손님들이 공간을 가득 메웠고 모두 최고의 옷차림으로 도시의 사회적, 기업적 위계에 따라 형성되고 해체되는 그룹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희망의 빛 재단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들이 앉는 메인 테이블은 무대 앞 첫 줄에 있었다. 민주는 그 자리가 암시하는 지위 때문만이 아니라 그와 유진이 밤새 모든 참석자에게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그 테이블에 500만 원을 지불했다. 민주는 국내 최대 건설회사 중 한 곳의 대표인 김 이사와 그의 아내에게 다가갔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아름다운 숙녀분은 누구신가요? 김 이사님, 사모님, 최유진 씨를 소개합니다. 민주는 애인을 사교계 지인들에게 소개하는데 아무런 부적절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자신감으로 소개를 했다. 유진 씨 덕분에 MJ그룹이 올해 완전히 기업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었습니다. 김 이사의 아내는 눈까지 웃지 않는 미소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상류 사회의 노련한 여성들이 아직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애인들을 위해 아껴두는 그런 미소였다. 만나서 반가워요. 남편분도 오늘 밤 오셨나요? 아, 저는 미혼이에요. 유진이 순진한 척하려 했지만 이런 종류의 사교 상황에서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미소로 대답했다. 김 이사 부부는 민준이 새로운 정복에 대한 감탄으로 해석했지만 실제로는 연민과 혐오가 뒤섞인 시선을 교환했다. 두 사람은 몇 년 동안 서연을 알고 있었고 수십 개의 사교 행사에서 그녀의 우아함과 품위를 목격했으며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 그럴 자격이 없는 여성에 대한 공개적인 굴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8시 30분 행사를 위해 특별히 고용된 텔레비전 배우인 사회자가 갈라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무대에 올랐다. 그는 강력한 목소리와 무대 장악력을 가진 중년 남성으로 즉시 모든 참석자의 주의를 끌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희망의 빛 재단 연례 갈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문적인 음향 시스템을 통해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 밤 우리는 재단이 취약계층의 임산부들을 위해 수행하는 놀라운 일을 축하하고 이 고귀한 대의에 시간과 자원을 바치는 분들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민주는 자신을 둘러싼 중요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즐기며 의자에 편안히 앉았다. 유진은 테이블 밑으로 그의 손을 잡고 저녁 행사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연기에 완전히 몰두한 채 여러 손님이 호기심에서부터 공공연한 비난에 이르는 표정으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저녁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회자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매우 특별한 한 분, 공개적인 인정을 구하지 않고 우리 도시의 가장 어려운 예비 엄마들을 돕기 위해 몇 달간의 삶을 바친 한 여성을 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연설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밤 동안 새로운 사업 인맥을 쌓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기업가와 정치인을 식별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 유진은 한편 나중에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 위해
장식과 손님들의 사진을 미묘하게 찍으며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있었다. 이 여성은 시립병원을 방문하고 어려운 가정에 물품을 전달했으며 사회로부터 버려졌다고 느끼는 여성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사회자는 극적인 멈춤을 가졌다. 그녀의 활동은 매우 영향력이 커서 우리 재단의 여러 수혜자들이 오늘 밤 그녀를 기려달라고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웅성거림이 연회장에 퍼졌다. 참석자들은 영광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알아내려고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민주는 마침내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이 아는 여성이 상을 받을지 궁금해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사회자의 목소리가 감격에 차 높아졌다. 오늘 밤 우리의 귀빈, 연민과 헌신이 우리 재단의 가장 깊은 가치를 대표하는 한 여성을 큰 자부심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서연님입니다. 발표에 이어진 침묵은 너무나 완전하고 갑작스러워서 마치 시간 자체가 멈춘 것 같았다. 500명의 손님들은 귀빈이 전통적으로 등장하는 연회장의 중앙 계단으로 고개를 돌렸다. 민주는 얼굴에서 피가 모두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고 순간 환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유진은 방금 일어난 일의 심각성을 즉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민준의 얼굴에 나타난 완전한 충격을 감지하고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속삭였지만 목이 완전히 막혀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호텔의 중앙 계단에서 서연은 마치 꿈에서 튀어나온 환상처럼 나타났다. 그녀의 붉은 실크 드레스는 연회장 조명 아래에서 빛나 거의 초자연적인 효과를 만들어내 모든 참석자들이 숨을 죽이게 했다. 그녀의 7개월 된 임신은 그녀를 취약하거나 연약하게 보이게 하는 대신 마치 필멸자들 사이로 내려오는 풍요의 여신처럼 강력하고 빛나게 보이게 했다. 그녀 옆에는 권위와 존경의 자리에 익숙한 사람의 차분한 위엄을 지닌 강태우가 걷고 있었다. 서연 옆에 있는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여성은 중요한 사람들에게 보호받고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서연은 서두르지 않고 의도적인 우아함으로 각 계단을 내려왔고 연회장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완전히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고 미소는 평온했으며 눈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발산되는 자신감으로 빛났다. 그녀는 민준이 있는 테이블을 직접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연회장의 모든 구석을 가득 채웠다. 또 다른 자선 행사의 평범한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전문 사진 기자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플래시가 광란적으로 터지기 시작했고 서연의 등장의 매 순간 그녀의 드레스의 모든 디테일, 그녀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기록했다. 세상에, 민준 옆 테이블의 김이사 아내가 중얼거렸다. 이서연 씨잖아. 그녀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셨어요? 그녀의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똑같이 놀란 채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메인 테이블에서 민주는 완전히 평정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검은 턱시도와 극적으로 대조되는 잿빛으로 변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테이블 밑으로 숨겨야 했다. 유진은 마침내 민준의 반응을 보고 사회자가 발표한 성씨를 연결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했다. 저 사람 당신 아내잖아. 유진이 공포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준 씨, 저 사람은 당신의 임신한 아내고 당신은 나와 함께 여기 있는 동안 갈라에서 영광을 받고 있어. 민주는 뇌가 보고 있는 것을 완전히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서연, 그의 아내 서연,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그가 전혀 몰랐던 일로 공개적으로 축하받고 있었다. 그가 무관하고 지루하다고 치부했던 여성이 한국 사회의 엘리트들 앞에서 영광을 받고 있었다. 서연은 마침내 무대에 도착했고 그곳에서는 김지혜 교수가 두 팔을 벌려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여성의 포옹은 따뜻하고 진실했으며 수년간의 상호 존중과 애정을 전달했다. 지혜는 마이크를 잡고 청중에게 연설했다. 6개월 전 지혜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시작했다. 우리 수혜자 중 한 명이 임신 중 가장 힘든 순간에 자신의 삶에 나타난 특별한 여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기저귀와 비타민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옆에 앉아 그녀의 두려움을 들어주고 희망을 찾도록 도와준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는 비록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무대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지만 연회장 전체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고 느꼈다. 그의 결혼 상황을 아는 몇몇 사람들은 무대에서 영광을 받는 임신한 아내와 청중석의 다른 여성과 앉아있는 남편 사이의 점들을 명백히 연결하며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더 조사했을 때 지혜가 계속했다. 우리는 서연 씨가 지난 6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자원이나 가족의 지원이 없는 임산부들과 조용히 일해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인정을 구하지도 홍보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서연은 지혜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의 시선은 민준이 있는 테이블로 잠시 향했다. 그들의 눈은 영혼처럼 느껴지는 순간 동안 마주쳤고 그 시선 속에서 서연은 몇 달 동안 침묵했던 모든 것을 전했다. 그녀의 고통, 실망, 그러나 또한 그녀의 강인함과 앞으로 나아갈 결심. 안녕하세요. 서연의 맑고 힘있는 목소리가 음향 시스템을 통해 울려 퍼졌다. 김 교수님께서 오늘 밤 와달라고 부탁하셨을 때 저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영웅이나 특별한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다른 임산부들에게서 제가 필요로 하는지조차 몰랐던 힘의 원천을 발견한 한 임산부일 뿐입니다. 연회장의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서연의 존재감과 말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웨이터들조차 움직임을 멈추고 연설을 듣기 위해 가만히 서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서연이 계속했다. 저는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나 재산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다른 인간과 연결하고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지원을 제공하고 우리보다 더 취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데서 목적을 찾는 능력으로 측정됩니다. 유진은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연설의 감동에서가 아니라 민준과의 관계가 방금 공개적인 스캔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공포 때문이었다. 근처 테이블의 손님들은 명백히 호의적이지 않은 의견을 속삭이며 그들을 노골적으로 쳐다보았다. 제가 종합병원에서 만난 여성들은 저에게 용기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연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어 계속 말했다. 그들은 당신이 누구이고 당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할 때 불가능한 상황에 맞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여성도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 사랑, 존엄성보다 덜한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민주는 모든 단어가 자신을 직접 겨냥한 비수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존엄성과 존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는 애인과 함께 공개적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는 몇 달 동안 거짓말하고 배신했다. 그녀는 연민으로 축하받고 있었고 그는 잔인함으로 폭로되고 있었다. 이 영광을 서연이 임신한 배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곧 이 세상에 태어날 제 아들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저는 그에게 편리함보다는 정직함을, 피상적인 성공보다는 진실성을, 그리고 공허한 겉모습보다는 진정한 사랑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는 그런 엄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진 박수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길었다. 500명의 손님들이 동시에 일어서서 이런 종류의 사교 행사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강도로 서연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며 그녀의 승리의 매 순간을 기록했다. 서연은 몇 분 동안 무대에 머물며 우아함과 겸손함으로 박수를 받았다. 마침내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그녀는 즉시 축하하고 더 잘 알고 싶어하는 수십 명의 손님들에게 둘러싸였다. 중요한 기업가들, 정치인들의 아내들, 자선단체의 지도자들. 모두가 진정한 힘은 개인의 성실함에서 온다는 것을 방금 증명한 여성과 관계를 맺고 싶어 했다. 민주는 서연을 둘러싼 군중을 뚫고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강태우가 미묘하게 끼어들어 연방 판사의 조용한 권위로 그의 접근을 막았다. 오늘 밤 서연 씨는 충분히 감정적인 일을 겪은 것 같습니다.
태우가 민준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민준이 절망에 찬 목소리로 주장했다. 당신의 아내는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느라 바쁩니다. 태우가 대답했다. 그녀에게 속한 이 순간을 존중하는 것이 아마도 적절할 것입니다. 대화를 들은 서연은 두 남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취약함이 아닌 힘의 위치에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 씨, 그녀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갈라 즐거웠기를 바라요. 저는 정말 즐거웠거든요.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민준이 그들을 둘러싸고 흥미롭게 상호작용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며 말했다. 우리가 할 말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서연이 대답했다. 적어도 오늘 밤은요. 그녀는 태우를 향해 미소 지었다. 갈 준비 됐어요? 완벽한 밤이었어요. 태우는 서연에게 팔을 내밀었고 함께 호텔 출구로 향했다. 사진 기자들이 그들을 따라가며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남자의 팔짱을 끼고 나가는 서연의 이미지를 포착했다. 그 이미지는 밤 초반에 찍었던 민준과 유진의 사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대치 상황 내내 메인 테이블에 남아있던 유진은 마침내 민준에게 다가갔다. 우리 가야 해요. 그녀가 다급하게 속삭였다. 모두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건 재앙이에요. 민준은 연회장을 둘러보고 유진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님들은 병적인 호기심과 공공연한 비난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진 기자들도 그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지만 이 이미지들은 분명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날 밤의 여파는 민준의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진처럼 전개되었다. 공로를 인정받는 서연의 사진은 도시의 모든 사교계 잡지와 신문에 실렸다. 헤드라인은 그녀의 자원봉사 활동과 우아함을 칭송하며 민준과 유진의 이미지와 암묵적으로 대조했다. 그들의 사진 역시 게재되었지만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였다. 모범적인 아내 대 야심찬 애인이라고 한 가십 잡지가 제목을 달았다. 금을 버리고 돌을 택한 기업가라고 한 영향력 있는 사회 칼럼니스트가 썼다. 붉은 드레스를 입고 찾아온 카르마는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바이럴된 헤드라인이었다. 가라앉는 배를 가장 먼저 버린 것은 유진이었다. 갈라 다음 주 화요일 그녀는 다른 도시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았다는 이유를 대며 MJ그룹에 이메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실제로는 민준과의 관계가 이제 도시에서 가질 수 있는 미래의 기회를 파괴할 수 있는 사회적, 직업적 부채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민준의 중요한 고객들은 임신한 아내를 공개적으로 굴욕시킨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고 싶은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갈라 후 첫 주에 3건의 중요한 계약이 기업 우선순위의 변경이라는 모호한 설명과 함께 취소되었고 민준은 그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한편 서연은 상상도 못했던 제안들을 받기 시작했다. 희망의 빛재단은 그녀에게 지역사회 프로그램 책임자 자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2개의 개인 병원이 임산부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그녀에게 연락했다. 한명문대학은 그녀에게 사회적 책임과 자원봉사에 대한 강연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주 금요일 서연은 도시 중심부에 우아하지만 아늑한 사무실에 앉아 자신을 희망의 빛 재단의 새로운 지역사회 프로그램 책임자로 만들어줄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에서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는 공원이 보였고 벽은 재단이 수년 동안 도왔던 모든 여성들의 사진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지금 이걸 정말 하고 싶은 거 확실해? 김 교수가 격렬한 감정에 한 주 동안 더욱 커진 듯한 서연의 배를 보며 물었다. 교수님, 서연이 배를 어루만지며 대답했다. 제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해요. 제 아들은 자신의 엄마가 거짓말과 겉모습 뒤에 숨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싸우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 태어날 거예요. 같은 날 오후 서연은 태우가 추천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요청했던 이혼 서류를 받았다. 이별은 공개적인 드라마나 길고 긴 법적 다툼 없이 깨끗하고 품이 있을 것이었다. 자신의 불륜 증거와 서연에 대한 대중의 동정심에 직면한 민주는 저항 없이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 갈라 3주 후 일요일 아침 서연은 새 사무실 근처에
임대한 아파트에서 잠을 깼다. 민준과 함께 살았던 저택보다 훨씬 작은 공간이었지만 모든 구석이 그녀의 진정한 개성을 반영했다. 벽은 병원에서 도왔던 여성들의 사진과 갈라 이후 받은 감사 편지로 가득 차 있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전화가 울렸다. 지난 몇 주 동안 꾸준히 연락을 유지하며 법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했지만 그 이상을 강요하지는 않았던 태우였다. 좋은 아침이에요, 서연 씨. 오늘 기분은 어때요? 태우가 그들의 모든 상호작용을 특징지었던 따뜻함으로 물었다. 자유로워요. 서연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뱃속의 아기를 만지며 대답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요. 점심 같이 하실래요? 공원 근처의 야외에 앉을 수 있는 작은 레스토랑이 있어요. 태우가 제안했다. 서연은 창밖으로 칠해지기를 기다리는 빈 캔버스처럼 펼쳐진 미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좋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살게요. 축하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외출 준비를 하며 서연은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집이 된 아파트의 거울을 보았다. 거울에 비친 여성은 눈이 빛나고 어깨는 꼿꼿했으며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거짓말에 기반한 결혼 생활을 이뤘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즉 자신에 대한 존중과 성실과 목적이라는 견고한 기반 위에 세워진 미래를 얻은 여성이었다. 아기가 마치 엄마가 힘과 존엄의 본보기가 될 세상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 세게 발길질했다. 서연은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아가야, 너는 사랑이 진짜이고 약속이 지켜지며 네가 누구인지 또는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가정에서 태어날 거야.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지금 화면에 뜨는 새로운 이야기처럼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보세요. 화면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클릭하고 놀라움을 경험해 보세요.